자, 남은 시간을 통해서는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트가 이제 실제로 학습을 한다는데 사전 학습을 하는 거죠. 사전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요 데모크라시는 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강의에 집어넣긴 했는데 뭐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에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가면은 아까 했던 내용 있었죠? 돈이 더 많으면 베러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좋은 제품이 나오면 부자 회사는 점점 더 부자 되고 돈이 없으면 이제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얼터너티브들이 대안들이 나온 게 좋은 사람들이 이거 프리트레인드 된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켜서 어딘가 공유를 해주면, 그러니까 뇌를 공유를 하는 거죠. 뇌를 어딘가에 올려놓으면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쓰면 기술 발전도 잘 되고 또 뭐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죠. 어떤 가난한 사람들도 PLM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뭐 AI 생태계에 뭐 좋은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얘입니다. 허깅페이스라는 놈. 허깅페이스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스타트업이 만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 같은 겁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여기 클릭하면은 가보실 수 있는데, 가면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거기다가 모델도 올려놓고 데이터셋도 올려놓고 문서화도 해놓고, 얘네 땅 파서 하는 거 아니까 다 공짜인데 너 좋은 거 쓰려면 우리 만들어놨으니까 돈 좀 줘. 뭐 프라이싱도 있고 뭐 스페이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 인공지능에 필요한 그 프리트레인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만 처음에 올려놨었는데요. 트랜스포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언어였죠. 트랜스포머가 번역 모델로 나왔는데 뭐 대부분의 딥러닝 에어리어에 있는 어떤 모델들이 다 여기에 클릭해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종의 데모크러시의, 인공지능 데모크러시, 민주화의 첫발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수집하는데, 전처리 하는데 많이 드니까 쪽박차고 그림을 이렇게 그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에서도 해놓은 게 있는데 엑설런트 데이터 레파지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AI 허브. 이래서 뭐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높은 하이 퀄러티의, 아웃스탠딩 퀄러티라고 제가 써놨는데 겁나게 좋은 고품질 전처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 있고 뭐 사용 예제, 그 다음에 사용 도메인도 뭐 코드나 동영상 같은 거 설명해 놓고 다큐멘테이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니아라는 어떤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정부 기관에서 직접 요 플랫폼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어서 유지보수도 잘 되고 있고 많은 데이터를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트레이닝 셋, 뭐 데이터 셋 주고 뭐 여기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나 API나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AI 허깅페이스랑 비슷하게 제공을 하는데 데이터의 퀄리티는 허깅페이스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딥러닝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한번 가서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학습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나왔던 그 R&D 관련된 내용인데요. 원래 네, 우리나라에서 AI 허브와 같은 그 아주 좋은 생태계가 구축돼 있었는데 원래 이제 2022년도에 뉴스에 보면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이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반이 준 거죠. 2000 데이터셋 만드는데 한 2,800억 정도 드니까 그전엔 한 5천억 이상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지원 규모가 많이 줄어가지고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속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약간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항상 R&D를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기술 분야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수강생들 중에도 있죠. 이제 CEO들이 많이 계시니까 CEO 분들은 이쪽 정부 지원 사업이나 어떤 R&D 관련된 정책들이 있을 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중요한데,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려면 선결 조건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가 전처리가 잘 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공개해서 모든 연구자들 내지는 회사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도움을 신경을 더 많이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트랜스포머는 우리 봤던 거죠. 많이 봤던 거고,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로 되어 있고, 인코더의 출력이 디코더로 넘어가고, 인코더는 n개를 쌓을 수가 있고, 디코더도 n개 쌓을 수 있고, 셀프 어텐션이 있고, 이쪽은 마스크드가 빠져야 되겠네요.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멀티 헤드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죠. 얘는 셀프 어텐션, 얘는 마스크드, 그 다음에 멀티 헤드 어텐션 해서 이렇게 쓴다. 요거는 아까 리캡 할 때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집어넣겠습니다. 지나가고,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만들어 놨더니 좋은 거예요. 인코더도 있고 디코더도 있는데, 야, 이 인코더 좋다며. 그럼 우리는 인코더 온리를 한번 써볼까? 그래서 바이디렉셔널을 적용을 하고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 한다. 요 계열이 버트입니다. 버트. 지금까지 제가 약어로 썼던 것 중에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 프롬 트랜스포머, 이쪽이 하나의 패밀리가 됐어요. 버트 패밀리들이 형성이 돼서 가문이 하나 형성이 된 거죠. 인코더 가문. 그래서 오토, 이런 것들을 인코더만 쓴 거를 오토 인코딩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 얘는 저건 안 되죠. 생성은 안 되죠. 원샷으로 한꺼번에 빵 집어넣고 양쪽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순차적으로 생성해내는 태스크는 못해요. 그걸 순차적으로 태스크를 잘하는 게 디코더였죠. 그러면 우리는 디코더만 갖다 쓸게 해서 쓴 게 GPT 패밀리입니다. GPT 패밀리. 얘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예요. 요거 약자입니다. 얘는 이쪽은 오토 리그레시브예요. 그래서 뭐가 입력되면 현재 값에서 예측, 그 다음 값이 예측하고, 요게 예측되면 그 다음을 예측하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파파고 같은 거 많이 쓰죠. 글자를 한 글자 쓰면 번역돼서 나오죠. 그 다음 글자 쓰면 번역돼서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좀 다음에 살펴볼 거고,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버트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만약에 트랜스포머가 좋으면 왜 그냥 인코더만 갖다 쓰지 뭐, 이런 거죠. 거기에 하는 김에 플러스 트레인 할 때 바이디렉셔널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RNN 계열에서도 잘 됐으니까.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프리트레이닝 하자.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끝나면 트랜스퍼 러닝, 파인 튜닝 하면서 트랜스퍼 러닝 하자. 그러면 이런 게 남는 거죠. 야, 뭐가 좋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트레이닝 할 건데?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은 건데는 셀프 어텐션에 있는 거고, 어떻게 트레이닝 하냐는 하우에 대한 문제점은 학습 방식인 거고요. 뭐 MLM 모델이라는 게 나옵니다. 학습 방식이고, 얘는 어텐션인 거예요. 어텐션은 옛날부터 있었죠. 시퀀스 투 시퀀스부터 있었는데, 셀프 인코더에 셀프 어텐션이 있으니까요. 자, 그거에 대해 살펴보면 뭐 이런 거죠. 이런 똑같은 셀프죠.
같은 동일한 문장을 두고 동일한 문장 사이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를 했더니 컨텍스트, 문맥을 이해를 좀 더 잘하더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지는데 멀티헤드를 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하나를 하고 또 해보는 거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그러면 혹시 파이썬하고 bit하고 연결이 됐었는데 파이썬하고 뭐 he라는 것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요 뒤쪽에 있는 다른 어텐션에서 찾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미스언더스탠딩, 혹시나 잘못된 어떤 컨텍스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까지 줄여버리는 거죠.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자, 그래서 버트의 기본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he got bit by python 하면 그 사람 큰 뱀한테 물렸어, 이런 거죠. 그러면 he에 대한 리프리젠테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벡터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도 벡터로 나오고 여기도 벡터로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얘도 벡터, 얘도 벡터. 근데 인코더만 싼 거예요. 스택을. 이 인코더 1번을 확대를 해 놓은 거고 2번부터 n번까지는 똑같은 동일 구조입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은 얘를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여러 개를. 동일한 문장에 여러 개, 여기처럼 이런 구조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야,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임베딩보다 이런 임베딩이 훨씬 좋더라. 이런 거죠. 훨씬 좋다는 건 어떻게 입증이 되죠? 예측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거기다 빨라지면 더 좋겠죠. 뭐 속도는 요즘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워낙 그 엔비디아에서 잘 만들어 가지고 좀 속도 느리면 돈 좀 투자해 가지고 비싼 거 쓰면 된다,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시각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요. 임베딩을 약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에서 했던 임베딩하고 약간 틀려요. 약간 틀리는데 어떤 식으로 임베딩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 첫 번째 토큰 임베딩, 두 번째 세그먼트 임베딩, 세 번째 포지셔널 임베딩 이렇게 들어갑니다. 포지셔널 임베딩은 우리 트랜스포머랑 똑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 없고, 토큰 임베딩은 처음에 들어갈 때 선형 변환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세그먼트,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하기로 하고, 요렇게 임베딩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요 부분. 요 부분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이 끝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그 파라미터가의 값을 세팅이 끝나는 거죠. 그럼 얘한테 주고 여기 파인 튜닝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얘는 셀프 러닝을 하는 거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얘는 뭘 하면 돼요? 슈퍼바이즈드 러닝. 여기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해서 추가 학습 파인 튜닝을 해준 다음에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들고 상용화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입력을 넣어주면 거기에 맞는 예측한다, 이런 거죠. 얘가 버트의 기본 모델이고요. 대부분 다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하면 버트도 변형 버트들이 많거든요. 로버타, 뭐 타이니 버트, 뭐 알버트,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좀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겠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뭐 수식으로 명확하게 뭐 이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딱 뭐 무슨 정리, 공리, 뭐 공식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머신러닝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변형들이 나오는데, 한번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네. 얘는 뭐냐면 버튼은 NLU only입니다. U는 언더스탠딩이에요. 내가 어떤 입력이, NLP에서는 입력이 텍스트죠. 언더스탠딩 하려면 말하는 거 끝까지 다 읽어봐야 언더스탠딩이 되죠. 한 글자 보고 요 전체를 언더스탠딩 되진 않죠. 예를 들어서 감성 분석을 한다. 그럼 내가 말하는 거 끝까지 들어봐야 얘가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끝까지 들어봐야 얘가 기분 좋은지 나쁜지 알고,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챗봇으로 답변을 하고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니면 뭐 true, false 뭐 이런 바이너리로 예측한다든가, 얘는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전체의 입력이 한꺼번에 들어와야 되는 것들을 understanding, NLU라고 부릅니다. NLG는 generation, 뭐 번역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번역 모델 같은 것들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 입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입력이라고 하면 얘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한꺼번에 들어가고, 왜냐하면 거기에 또 바이디렉셔널이잖아요.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뒤쪽에서부터 앞으로도 와야 되죠. 어텐션 하면서 어텐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양방향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한꺼번에 빵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NLU 태스크 온리로 쓰고 있습니다. 약간 틀려요. GPU가 좋고 버트가 좋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약간 거기에 더 잘 맞는 게 있을 뿐이지. 근데 GPT도 잘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다 알아버린 거죠, 얘가. 그래서 요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뭐냐면 되게 큰 데이터셋을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리는 거죠. 레이블을 다 딴 다음에 스페셜 토큰을 하나 답니다. 이렇게 하나 달고 문장을 쭉 넣고 토크나이즈 문장을 단어를 쪼개고, 나는 학교에 하면 학교하고 애하고 띄고 뭐 이런 식으로 세퍼레이트 시킵니다. 토큰 인베딩은 뭐 하는 거냐면 벡터로 바꿔주는 거죠. 단어를 벡터로 바꿔주는데 어떤 매트릭스 하나 만든 다음에 토큰 인덱스 0번째면 0번째하고 0, 뭐 예를 들어서 원합 벡터가 되겠죠. 첫 번째는 1 하고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0,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 나면 첫 번째가 1인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면 어떤 원합 벡터 0으로 차 있는 게 어떤 실수값들로 뿅 하고 바뀌겠죠. 그런 걸 토큰 인베딩이라고 하고, 세그멘트 인베딩은 뭐냐면 요겁니다. 문장이 있으면 한 문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문장이 동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A라고 인덱싱 되어 있는 거는 A라는 문장, B로 인덱싱 되어 있는 거는 그 다음 문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도 얘가 별개다 라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베딩은 트라이고노메트릭, 그러니까 삼각함수죠. 삼각함수를 해당되는 위치에 어떤 값을 생성을 해서 이제 디스턴스를 주는 거죠. 단어하고 단어가 가까우면 자기 자신은 0, 가까우면 작은 값, 멀면 좀 큰 값. 얘가 뭐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는 않는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거리감을 줄 수 있는 숫자 값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더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세 개를 각각 더해줘요. 엘리멘트 와이즈로 다 더해준 다음에 어떤 최종적인 어떤 벡터가 나오면 그 벡터를, 각각의 벡터가 나오겠죠. 각각의 벡터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로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학습 방법이 중요한 거죠.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MLM 태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왜냐하면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go to go to home to school 하면 어떤 진짜 단어가 있으면 얘를 가립니다. 마스크 토큰이라고 해서 얘도 토큰인데 그냥 잘 안 쓰는 특수문자 같은 거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마스크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측할 때는 love go, I love to go to school인가 보네요. 네, go to school 이렇게 예측을 하도록 만드는 태스크를 MLM 태스크라고 합니다. 예, 일종의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는 거죠. 여기 감춰져 있는 거를 너 감춰져 있는 단어가 뭔지 맞춰 라고 인코더가 학습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레시브 속성이 없어요. 오토 리그레시브는 뭐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주고 i만 넣어주면 i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i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어 넣어주고, 이렇게 가는 걸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하는데 이 속성이 없고 바이 디렉셔널 모델로 그냥 빵 쳐가지고 한꺼번에 팡 하고 줍니다. 근데 얘는 학습할 때 요 숨겨져 있는 값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 감춰져 있는 태스크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감성 분석이나 뭐 요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감춰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학습된 끝난 상태에서 어떤 커먼 피처를 이용해서 새로운 작업을 파인 튜닝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학습한 걸 그냥 그대로 쓰면은 학습이 뻥날 수가 있죠.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추론 과정, 실전 과정에서의 환경을 어느 정도 100%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일치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학습 과정에서 최대한 한번 반영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 데이터 중에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코퍼스가, 말뭉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15%만 마스킹을 합니다. 가려주는 거예요. 가린 다음에 여기서 가리고 여기서 가리고 여기서, 그게 전체의 15%만 추론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15% 중에 80%는 마스크로 가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는 랜덤 토큰으로 바뀝니다. 나는 뭐 스쿨인데 얘를 그냥 뭐 스쿨 말고 홈, 뭐 컴퍼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를 공부를 못하게 자꾸 딴지 거는 거죠. 딴지 걸어서 딴지 걸어도 숨은 거 잘 맞추게 랜덤 토큰으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 이 중에 10%는 랜덤하게 그냥 냅둡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겨진 마스크가 이렇게 쓰는 거죠. 마스크를 쓰면 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속에 있는 진짜 값을 찾아라 라는 거로 인코더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인코더들이 쌓여 있죠. 버튼은 예를 들어서 1개, 2개 쭉 해서 얘는 MLM 태스크가 되죠. MLM 태스크가 돼서, 자, 요게 나오면 피드포워드 해서 맞추겠죠. 단어의 개수만큼. 소프트맥스 통과시키면 확률 분포가 이렇게 나올 테고, 소프트맥스는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가 간단한 거죠. 로짓 뭐 했죠? 로짓,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 이런 것들을 살펴봤었죠. 그런 거를 보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확률 분포를 얻어내고, 요게 이게 몇 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좀 정확히 세보기 좀 뭐 10단어가 있다고 하면 10단어 중에 얘를 맞추는 거니까 얘만 가져오는 겁니다. 얘만 가져와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단어의 개수로 쫙 펼쳐야 되죠. 그러면 이게 리니어 레이어가 하나 필요하고, 그럼 내 딕셔너리 사전에는, 국어 사전에는 뭐 1000단어가 있다. 1000개를 변형시킨 다음에 각각의 1000개에서 확률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CT가 제일 높았다. 그럼 CT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정답은 1이죠. 100%. 2하고 0.9하고 차이 나면 0.1만큼 로스가 생긴 거죠. 여기 로그 취한 다음에 이 로그 값을 최소화하도록 여기 있는 파라미터, 여기 있는 파라미터, 전체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 하는 거죠. 알파 모시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F폭이 돈다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막 돌고 돌다 보면 이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요 파라미터는 뭐를 배운 거다? 여기에 숨어있는, 예측을 하면서 어떤 값인지 정확히 모르죠. 그 학습된 파라미터가 갖는 진짜의 그 100%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데, 이런 숨어있는 값을 잘 찾기 때문에 그 찾는 과정에서 언어에 대한 커먼 피처를 학습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인 튜닝 들어가는 거죠. 트랜스퍼 러닝. MLM 태스크만 하냐? 요것도 합니다. 아까 요 임베딩을 할 때 세그멘트 임베딩도 했죠. 문장하고 끊기는 정보를 주는 거죠. A라는 문장, 뭐 B라는 문장 여기가 있는데, 요렇게 임베딩을 해줬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학습할 때 예측하는 걸 하나 합니다. 주로 퀘스천 앤 앤서링, 질의응답 학습 또는 텍스처얼
인테일먼트. 얘는 뭐냐면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논리적으로 맞다. 아니면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모순이다.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뭐 뉴트럴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가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죠. 그거를 학습하도록 센텐스 인베딩을 해줬으니까 이왕 하는 김에 이것도 시키는 거죠. 야, 인코더 너 공부할 때 이것도 해. SEP 토큰을 구분하는 거. 첫 문장이 있고 맨 앞에 CLS 토큰을 제일 먼저 넣어준다 그랬죠. 그리고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 요 세퍼레이션 토큰, 특수한 토큰을 하나 넣어줍니다. 만약에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여기서 끊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true로 예측을 하고요. 만약에 K는 오타인데요. 문장 2가 되겠죠. 그러면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끊기는 문장이 아니라 이어지는 거야. separate가. 그러면 0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예측을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CLS 토큰. CLS 토큰은 앞에서 봤듯이 한번 다시 가볼게요. 맨 앞에 하나의 토큰을 하나 넣어준 겁니다. 여기 원래는 문장은 단어는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다 맨 앞에 토큰을 하나 넣어줘요. 요거를 CLS 토큰이라고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맨 앞에 첫 번째 우리가 임의로 넣어준 토큰, 그 토큰을 이용을 해서 얘가 여기서 SEP가 있는데 얘가 문장이 끊기는 건지 true인지 false인지 예측하는 걸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얘가 NSP라고 불러요. Next Sentence Prediction. 문장과 문장이 분리되는 게 맞냐 아니면 연결되는 게 맞냐. 얘가 CLS 토큰이 되는 건데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그래서 여기 이 토큰을 써도 되고요. 맨 끝에 토큰을 써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맨 앞에 토큰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냐면 왜 상관이 없냐면 바이디렉셔널 하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정보가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서로가 영향을 받다가 어딘가에는 종합된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종합된 정보가 있는 어떤 벡터가 CLS 토큰, 얘가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되겠죠. 어떤 값들이 잔뜩 있는, 일반적으로 뭐 256 사이즈, 벡터 사이즈 256 차원 뭐 아니면 512 차원 이 정도로 구성을 해주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트루 폴스로 선형시킨 다음에 얘를 레이어를 리니어 레이어 통과시키면 두 개로 만들어도 되죠. 두 개로 얘가 매트릭스를 하나 통과시키면, 두 개로 만들면 여기 값이 생기면 둘 중에 큰 값을 하면 되고, 하나로 만들어도 되죠. 매트릭스 통과시켜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쭉 510이다 512 차원의 벡터인데 여기 510이에요 512 곱하기 1 곱하기 510이죠. 이 두 개를 행렬로 생각해서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해주면 그냥 숫자값 하나 나오죠. 이렇게 변환시켜줘도 되죠. 매트릭스를 예로 쓰면 하나면 요거를 0.5보다 시그모이드 통과시켜서 0.5보다 크면 true, 작으면 false,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누구 마음이에요? 예, 구현하는 사람, 개발자 마음이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이런 태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토크나이저라는 게 있었죠. 토크나이저는 뭐냐면 앞에 조금 가보면 예를 들면 뭐 요거를 쪼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데이터에 보면 플레잉이었는데 이걸 그냥 집어넣지 않고 플레이하고 ing를 쪼갠다는 겁니다. 플레이도 쪼갤 수 있으면 또 쪼개고, 왜냐하면 내가 플레잉이라는 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플레잉이랑 똑같은 게 있어야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학습할 땐 플레잉 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번에 뭐 ing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얘는 처음 보는 거야. 이러면은 처음 보는 단어를 out of vocabulary라고 하거든요. 야, 나 공부할 때는 이런 거 못 봤는데, 그러면 틀리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대충 찍는 거죠. 확률 높은 쪽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니까 이렇게 쪼개주는 작업을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해주는 거를 토크나이저라고 부릅니다.
토크나이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언어 처리를 할 때는 토크나이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서 대표적인 토크나이저 한 2개, 3개 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BPE라는 건데 바이트 페어 인코딩, 두 번째가 워드피스. 버트에서는 워드피스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BBP, BP인데 바이트 레벨 BP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얘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로보타라는 데에서 쓰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BP는 뭐냐면 정보 압축 알고리즘이었는데요. 엔트로피를 좀 낮추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를 정보 압축 알고리즘이 원래 이쪽 딥러닝 쪽 말고 이전에부터 있었는데 요거를 요거 세그멘테이션 하는데 적용을 한 겁니다. 리코 샌니치라는 분이 2015년도에 논문으로 발표한 거고요. 여기 클릭해서 가보시면 되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다가 BP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 자르겠죠, 단어들을. 나는 학교 왜 갑니다. 에 갑니다 하면 학교 자르고 에 자르고. 그러면 나중에 학교 애를 집어넣는 것보다 뭐 애라는 단어를 볼 수도 있겠죠. 쪼개는 거예요, 의미를. 작은 단위로, 의미 단위로, 센스 단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고, 뭐 안 되면 더 쪼개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의 장점은 OOV, Out of Vocabulary. 학습 과정에서 못 봤는데 실제로 예측하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급격하게 줄여줄 수 있고 모든 언어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프라이어 날리지가 뭐 중국어를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한국어를 쪼개려면 한국어 공부해야 되고, 원래는 단어를 의미 단위로 잘게 쪼개려면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얘 단점은 뭐냐면 각각의 데이터셋마다 뭐 A라는 데이터셋, B라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각각마다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는 게 BP 알고리즘의 트레이닝하고 어플라잉 하는 과정이 있는데, 트레이닝은 이렇게 합니다. 보캐블러리 어떤 코퍼스가 있으면 말 뭉치죠. 전체 문서가 있으면 거기서 보캐블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게 등장하는 단어 빈도수를 셉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글자로 일단 다 쪼개요. 한 글자 T, O, K 이런 식으로 다 쪼갭니다. 다 쪼갠 다음에 같이 자주 나타나면 합쳐줍니다. T, O, K가 같이 자주 나타난다. 그럼 T, O, K 이렇게 합쳐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BP 학습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캐릭터 레벨로 일단 다 쪼갠 다음에 여기서 합쳐진 순서가 있겠죠. 합친 순서. 가장 먼저 합친 순서대로 합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들도.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끝나면 뭐 이밸류에이션이나 테스트 데이터도 전부 다 이렇게 쪼개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lower, newest, 뭐 widest 이런 단어가 있으면 LO하고 짝짓고 OW하고 짝짓고, 요거는 이제 단어의 끝을 표시하는 뭐 특수 문자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low가 5번 나왔고, 그러면 각각 쪼갠 것들이 몇 번 나오는지 세는 겁니다. LO는 여기서 low라는 게 5번 나왔으니까 LO가 5번에 여기도 있죠. 2번 이런 식으로 쭉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폼은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9개. 이게 9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찍는 겁니다. 아니면 먼저 나온 거 찍던가. 그래서 하나 선정한 다음에 합쳐요. 뭐 ES 합쳐졌죠. 여기 하나로 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합니다. 해보면 ES하고 T라는 게 9번 나왔네요. 9번 나온 게 여기요. ES하고 T가 9번 나왔어요. 얘도 있는데 그냥 맨 먼저 나온 거 하나 집어서 얘 합치고, 그 다음에 합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 요 합쳐진 순서가 나오죠. 얘를 제일 먼저 합쳤어요. 그 다음 얘 합치고 쭉 해서
얘를 언제 무한정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수준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수준에 도달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개까지만 해. 나머지는 그냥 개별 단어로 냅둬.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newest 뉴스 나오면 일단 newest 이렇게 스페셜 토큰 집어넣고 쭉 살펴보는 거죠. 다 각각을 쪼갠 다음에 ES가 있는지 보는 거죠. 제일 먼저 ES가 있네요. 합치고 그 다음에 ES하고 그 다음 합친 게 있는지 또 보는 거죠. ES하고 T하고 있네요. 합치고 이 순서대로 쭉. 그러면 가장 자주 등장한 거는 합쳐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못 볼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자주 안 나오는 거는 합쳐주면 안 되겠죠. 안 합치면 개별 다 넣은 거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그러면 L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죠.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갰으니까. 이해되세요? 간단한 거예요. BP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BP이고요. 또 워드피스라는 게 있는데 워드피스는 버트에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똑같습니다. BP랑 똑같은데 하나만 틀려요. 하나만. likelihood, high likelihood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를 먼저 합치자 그러는 겁니다. 합치긴 합치는데 예를 들어서 코퍼스가 A, A, B, A, B, A, B, C, B, C, D, B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전체 글자 중에서 따로 등장할 확률 분의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게 글자가 있는데 A가 등장할 확률은 전체 13개거든요. 13개 곱하기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하면 20이 나오고요. 요렇게 13분의 20 나오죠. 분의 13분의 요거 요게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그런 다음에 요게 동시에 따로 등장할 확률은 3개죠. A, B가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요 3번인 거죠. 따로따로 등장할 확률은 20개가 돼요. 따로따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구하면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13이 다 없어지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분의 뭐 3번. BC는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13분의 2번 나와요. BC 여기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2번. 그래서 10분의 2 해서 0.2. 그래서 빈도수를 구하면 BP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왜냐하면 20분의 13이니까 따로 각각 등장할 확률이 얘가 높으니까 얘가 합쳐질 수도 있는데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얘가 더 높더라. 그래서 워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얘로 합쳐주는 겁니다. 얘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의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S라는 글자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T라는 글자가 등장할 확률. 그리고 S하고 T가 같이 붙어서 있을 확률. 각각을 계산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15분의 3이면 13분의 5면 뭐죠? 전체 13개가 있는데 5번 등장한다는 거죠. B가 5개 있다는 거고 곱하기 13 글자가 있는데 C가 몇 번 등장했냐? 3번. 그다음 BC가 같이 붙어서 나온 게 2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좀 더 잘 되더라. 네, 그런 겁니다. 자, 좀 더 잘 된다는 게 뭐죠? 이 가능도가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냥 등장 횟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를 머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끼리 머지를 해주니까 좀 더 좋다. 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BP라는 것도 있습니다. BBP는 뭐냐면 똑같아요. BP랑 똑같은데 요거는 페이머스. 네. BP나 워드피스만큼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BP랑 똑같고요. 머징 하는 건 똑같은데 BP는 횟수로, 워드피스는 확률로. BBP는 뭐로 하냐면 BP랑 똑같은데 쪼개는 것만 단어 수준으로 쪼개는 게 아니라 바이트 수준으로 쪼개는 겁니다. 글자로 쪼개는 대신에
바이트 숫자죠. 그걸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얘는 장점밖에 없어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OOV를 거의 뭐 100% 가까이요. 처음 보는 글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데이터셋만 주었으면 모든 랭귀지에 가능하고, 예를 들면 캐릭터 시퀀스가 best예요. BEST. 그러면 B가 해당되는 숫자 값이 있죠. 뭐 아스키 코드 같은데 2가 해당되는 게 65, S가 해당되는. 그래서 얘를 그거로 보는 겁니다. 얘를 보고 얘네가 같이 등장하는 거를 세는 거예요. BP 이거를 가지고 BP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BP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 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예제. 요거를 그대로 알고리즘에 그대로 입력값만 달라지는 거죠. 대신에 입력이 글자가 아니라 요거다. 근데 얘로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자인데 니하오라고 읽는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니하오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네, 헬로우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니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하오는 바이트로 쪼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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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니코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각각이 하나의 글자로 보고 BP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거예요? 그냥 글자보다 좀 더 자세하고, 그 다음에 확률은 이제 안 들어가 있긴 한데 워낙 잘게 쪼개서 예리하게 또 빈도수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이제 못 본 OOV라는 것 자체가 거의 존재할 수 100%는 없지만 거의 다 없애버리고 모든 언어에 다 가능하고,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한국 영어가 바이트로 바뀌듯이 차이니스도 바이트로 바뀌는 거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듣는 모든 언어는 다 지가 알아서 요거 토크나이제이션을 다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버트가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버트의 그 인베딩을 어떻게 하는지, 저거 포지셔널 인베딩도 들어가고, 센텐스 세퍼레이션 SEP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제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자체 인베딩도 하자. 단어 워드 인베딩도 하고.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거는 세 개가 있다 그랬죠. BP가 있고 워드피스가 있고, BP를 바이트 레벨 BP도 있고, 요거를 일반적으로 쭉 살펴봤고, 그 다음에 버트의 학습 방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마스크 씌우는 거, 그 다음에 넥스트 센텐스 SEP,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뭐 CLS 토큰이 뭔지, 바이디렉셔널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요게 학습이 끝나면 뭐예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학습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게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죠. MLM에서 들어가는 게. 그럼 버트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에 데이터셋 좀만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튜닝 하는 거를 파인 튜닝 한다 그랬죠. 요 파인 튜닝 하는 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 갖다가 회사에서 돈 버는데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토 인코딩 모델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크게 나눴던 데가 있죠. 네. 오토 인코딩 모델을 타겟으로 해서 살펴본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변종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살펴보고, GPT 계열로 대변되는 GPT 패밀리가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인데 인코더로 쓴 거, 그거는 그 다음에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빅 모델 쪽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